직원들이 한 방향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로만 하다 보니까 제각각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 거의 뭐 10년 이상 쉬지도 못하고 일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쉬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아프면 쉬었어요. 우리 딸이 오죽하면 제발 좀 엄마 쉬는 날 좀 정해,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시스템 때문에 대표님을 만났잖아요. 제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사실은. 저는 내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내가 빠지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했어요. 내가 빠지면 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직원들이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표님 만나고 나서 내가 체인점을 낼 거면 경영자가 되긴 돼야 되는데 해볼까? 하다가도 다시 매장 가고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 거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과장님이 좀 대신에 해주고 제가 매뉴얼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하겠대요. 현재는 대표님 매장에 지금 며칠 정도 나가시죠? 이틀 나가요. 근데 지금 매장에 이틀 정도 나가는 상황인데 매출은 최고 매출이 떴어요. 1억 500. 500이요. 매장에 나가는 일수는 줄었는데 관리는 더 잘 되고 매출은 더 올랐죠. 그리고 직원들이 더 익사이트 해줬어요. 체크리스트 해주고 나서는 일사천리 척척척 돼요. 진짜 오면은 각자 알아서 척척척척척 해요. 제가 블로그를 하다가 인스타를 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릴스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자꾸만 떡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게가 떡상을 하면은 손님들이 되게 많이 보겠지? 그럼 떡상하려면 어떻게 할까? 또 이제 그 릴스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제 육성으로 하는 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떡상이 되더라고요.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가정포항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그 송탄 부대찌개 하실 때는 매출이 3,500에서 한 4,500 정도 사이 나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제햄 고래 부대찌개라는 걸로 다 리뉴얼을 하고 나서 최고 매출이 9,500 정도 된 거죠. 굉장히 매출이 그럼 많이 올랐네요. 2배가 오른 그렇죠, 거니까요. 2배 오른 거. 고품격 수제햄 부대찌개로 잘 업그레이드가 되셨고 매출도 잘 오르셨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저희 다천포 옆에 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그때 당시가 저희가 본점 하나 운영을 하고 직영점 오픈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독학을 배워서 매출이 올라왔는데 시스템이라는 것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스템이 왜 떠오르셨어요? 대표님의 어떤 큰 고충이 있었나요? 직영점 오픈할 때 딸이 있어서 망정이지 제가 다 이걸 말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딸은 그것도 또 새로운 직원 올 때마다 계속 다 말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또 다음 친구한테 또 말로 그러면 저쪽 친구랑 처음에 말했던 친구랑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이거를 내가 다 문서화 시키려니까 능력이 없었어요. 제가. 직원들이 한 방향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로만 하다 보니까 제각각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 거의 뭐 10년 이상 쉬지도 못하고 일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쉬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아프면 쉬었어요. 우리 딸이 오죽하면 제발 좀 엄마 쉬는 날 좀 정해,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시스템 때문에 대표님을 만났잖아요. 제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사실은.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나셨죠? 저는 내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내가 빠지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했어요. 내가 빠지면 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직원들이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표님 만나고 나서 경영자 마인드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경영자 마인드로 내가 가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제가 목표를 그때 체인점 200개를 하자고 큰 칠판에 저는 목표한 거를 다 적어놓거든요. 집에 가면 그렇게 칠판이 있나요? 있어요. 그 목표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체인점을 낼 거면 경영자가 되긴 돼야 되는데 해볼까? 하다가도 다시 매장 가고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 거였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대표님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금 사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데가 이러이러한 데인데 저보고 경영자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하더라. 그래야 우리 가게가 더 잘 돼서 고래 부대찌개가 비전이 생길 것 같다. 진급 시켜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과장님이 좀 대신에 해주고 제가 매뉴얼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직원분한테 그렇게 동의를 당연히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같이 동참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 밑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야 이분만 잘 해놓으면 다 따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합니다. 현재는 대표님 매장에 지금 며칠 정도 나가시죠? 이틀 나가요. 근데 지금 매장에 이틀 정도 나가는 상황인데 매출은
최고 매출이 매출 떴어요. 1억 500. 500이요. 매장에 나가는 일수는 줄었는데 관리는 더 잘 되고 매출은 예. 더 올랐죠. 그리고 직원들이 더 익사이트 해줬어요. 매장을 어떻게 보면 나한테 위임을 해주는 거잖아요. 위임을 해줬다는 뜻은 나를 더 신뢰하고 책임을 준 거잖아요. 네네. 대표님이 저한테서 배워서 적용하신 주요 몇 가지 항목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MOT. MOT, 적용했어요. 예. 고객 접점마다의 예. 어떤 우리 행동이나 멘트를 예. 표준화하는 과정들이죠. 직원들을 일하는 방식을 좀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주는 예. 그런 건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MOT 구간이 좀 있을까요? 손님이 들어오시면 처음 본 사람이 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 뒤에 사람이 손님 보고 한 방향으로 인사라고 하셨잖아. 그거 첫 번째로 지키겠어요. 손님이 들어오는 걸 본 사람이 먼저 예. 안녕하세요 하면 다 어서 같이 오세요. 어서 예. 오세요. 예. 어떤 점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네. 면접 볼 때 네. 첫 인상이잖아요. 손님이 우리 가게 첫 인상이 네. 어서 오세요라는 목소리 톤과 직원들이 안녕하세요 하면은 그 네. 손님은 바로 가시는 거죠. 네, 다 같이 함께 인사해 주니까 환대받는 느낌이 더 예, 들고 예. 여기는 뭔가 더 활기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요, 다 같이 정신없이 각자 일 하다가도 한 방향으로 일하게 됩니다. 누가 들어오시고 저 사람이 손님을 안내하고 있으면 내가 그 다음 행동을 뭘 해야겠구나. 뭔가 한 방향으로 좀 네네네. 중간중간 패턴을 만들 수 있거든요. 또 매니저나 점장님, 그 과장님 입장에서는 네네. 직원들을 컨트롤하기가 좀 쉬워지죠. 네. 두 번째 또 좋았던 MOT 메뉴 포인트가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주문을 받을 때도 네. 그렇고 세팅을 해드린 다음에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을 거의 안 했었어요. 그런데 MOT대로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을 꼭 네. 하세요. 했더니 지금은 다 맛있게 드세요 하고 오고 네. 또 손님이 이제 육수 달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이렇게 육수를 드리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드렸어요. 육수 드리겠습니다 하고 육수를 따라 드렸더니 네. 또 손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그 MOT 접점대로 네. 말로 다 하니까 네. 네. 교양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음식이 나갈 때는 실례하겠습니다. 음식 네. 놔드릴게요. 그다음에 실례하겠습니다. 뭐 육수 놔드릴게요. 이렇게 네. 내가 행동하는 걸 말로 먼저 하고 행동해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나왔는데 말도 없이 그냥 띡 놓고 간다. 육수를 그냥 갑자기 와서 부어준다. 어떻게 보면은 불친절하다고 오히려 느낄 수도 그쵸, 있는 예, 수도 예. 있겠죠. 기분 좋은 상태에서 고품격 수제음을 먹어야 고품격이지. 기분이 별로인 매장에서 고품격 수제음을 먹어봐야 맛없는 수제음이 네, 되는 네. 거죠. 매장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두 번째는 체크리스트? 그걸 다 적용하셨단 말이에요. 중간에 어떨 때 커피가 떨어졌다고 손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은 많은데 자판기 가서 그걸 또 해서 다시 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휴지가 또 떨어져요. 중간에 체크리스트가 없어 그랬던 거예요. 저희 매장에 맞게끔 따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찡그리더라고요.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근데 네. 체크리스트를 하고 나면 아침에 할 걸 싹 해놓으니까 훨씬 더 깨끗해졌어요. 출근하면 예. 가득 채워놓으면 피크타임 때 예. 커피가 부족하지 없이 나갈 수 있고 네. 화장실 휴지도 미리 2개씩 3개씩 그렇죠. 여분을 네. 비치해 놓으면은 네. 피크타임 때 휴지가 다 떨어지더라도 네. 뒤에 여분 휴지를 고객님들이 또 사용해서 네. 할 수 있으니까 네. 고객 입장에서는 준비가 잘 된 매장이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주방도 네. 체크리스트 해주고 나서는 네. 일사천리 척척척 돼요. 진짜 오면은 네. 각자 알아서 척척척척척 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매뉴얼이나 양식을 알려주기도 힘들고 하시면서 결국 안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은 직원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셨는지. 우리의 브랜드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했어요. 고래부대찌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하면 고래부대찌개 미래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식당이지 지금 여기서 일만 하는 식당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더라고요. 처음에 조금 버벅일 수도 있고 예. 직원분들도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장님의 의지와 결단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좀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누가 더 빨리 하나 늦게 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예. 그 결승까지 다 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출근 근태. 아, 출근 근태 예, 일지. 예. 네. 그 근태 일지를 작성하고 나서 일찍 나와요. 이거는 기본인데 네. 기본이라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9시 반까지 출근인데 딱 9시 반에 와요. 그때 막 옷 갈아입고 머리 정돈하고 하면 9시 40분에 주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도 있잖아요. 대표님이 네. 혜민 사장님 얘기하셨던 거. 9시 31분은 9시 30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근태 일지가 모든 상황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지각을 한 순간 전 이미 모든 게 어긋났다고 생각하고 네. 그 지각한 사람이 신뢰도 있는 말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매니저가 되면 직원들이 안 따라옵니다. 그쵸. 말에 무게가 없습니다. 네. 뭐 어떤 일을 특별히 더 잘해야 되고 못해야 되고 영역보다는 솔선수범이 저는 가장 큰 가치라고 봅니다. 저는 아마도 대표님이 10년 넘게 꾸준하게 솔선수범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외에도 직급체계 이런 네. 것도 적용됐죠. 처음에는 직급이 없었어요. 저한테 모든 게 다 왔죠. 내가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되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과장님, 그 밑에 주임, 그다음에 일반 사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과장님이 되시고 나서 이렇게 잘하실 줄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점장인 거잖아요.
네네. 이 점장이라는 게 사실 점포의 장이잖아요. 주인분하고 과장님하고 한 매장에서 같이 일하면 과장님은 당연히 본인이 일을 더 잘해야 하려고 네네네. 노력을 할 수밖에 네네네. 없죠. 그런 이제 직급 체계를 통해서 책임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님은 운영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을 하셨죠. 네. 하시고 나서 12년간 해결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예. 일주일에 2번 나가면서도 마음이 놓이신다. 야, 지금은 너무 편해요. 마음이. 그러니까요. 나머지 3, 4일 정도는 다른 활동을 또 하시고 있잖아요. 어떤 활동을 또 주로 하시죠? 일단은 마케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인스타그램도 또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블로그를 하다가 네. 인스타를 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릴스라는 게 생겨날 때부터 눈독을 들였어요. 릴스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자꾸만 떡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게가 떡상을 하면은 손님들이 되게 많이 보겠지? 어차피 마케팅은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떡상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 하다가 그 릴스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거기서 다 저는 소화는 못 해내고 저한테 해당되는 것들만 뽑아서 그때부터 제 육성으로 하는 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떡상이 되더라고요. 진짜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는 쉬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더 잘 키우는데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없을 때 적어도 고객의 만족도에서는 어긋남 없이 돌아갈 수 있는 매장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네. 다점포 협회 이 컨설팅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버예요. 제가 여러 군데 다니진 않았지만 강의를 많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분들은 나만 따라오면 잘 됩니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막상 뭘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탁탁탁 안 해주세요.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자꾸만 이렇게 거절당하니까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했었거든요. 저는 9,501일기까지 혼자서 그 이렇게 부분부터 파고 했겠죠. 이렇게 파고 해왔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무지무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첫날 대표님하고 컨설팅 받으러 왔는데 메뉴 컨설팅부터 마케팅, 그다음 고객 관리, 브랜딩 만드는 것까지 소상공인이 해야 될 그 4가지를 한꺼번에 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양식을 다운받으려 하니까 다 돈을 줘야 되잖아요. 아, 다 다른 이제 다운받아요. 외식업 하시는 분들한테 좀 달라고 하면 안 주죠. 그리고 마케팅을 해도 그냥 뭉뚱그려서 말을 하지. 본인이 사용한 업체 안 알려주잖아요.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대표님한테 그럼 그거 어디에요? 했더니 따다닥 쳐서 딱 거기서 카톡으로 딱 띄워주시더라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외식업자들은 꼭 여기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 기본하는 게 사실 저는 막 선한 영향력 이런 게 아니라 우리끼리는 그냥 네. 오픈해서 돕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희 매출이 살짝 떨어지는 기운이 있으려고 할 때 제가 여기 찾았거든요. 그때 그 지금 알려주신 그 마케팅 업체와 제가 하고 있는 개인적인 마케팅과 이게 합작으로 이루어진 게 1억이 넘어 같아요. 혼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저는 대표님이 혼자 하셔도 시간이 더 걸렸겠지만 결과적으로 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 성과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도구나 기술은 제대로 된 방법을 잘 배우면 되지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태도나 예. 실행력이나 예.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앞으로 우리 수잼 고래 부대찌개의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현재 체인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많이가 아니라 튼튼한 체인을 해주는 게 우선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고래라는 이름으로 고래 푸드가 하나 생겼듯이 고래 뭐 이렇게 다른 카테고리를 생각하고 있고요. 아, 다른 메뉴의 업종도 좀 창업을 하고 싶다. 예, 그리고 또 고래 제일 빌딩도 좋은 계획하에 집어넣겠습니다. 머지않아서 고래 빌딩에서 인터뷰하는 날이 오기를 네네. 학수 또 고대하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